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가 지금은 사람 대신 알고리즘과 로봇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얘기입니다. 전 세계 직원 약 155만 명. 인터넷 기업 중 압도적인 1위 고용 규모를 자랑하는 이 회사가 이제는 AI 투자 확대를 선언하면서 수만 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내보내고 있죠. 2022만 2023년 사이 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없앤 데 이어 2025년 가을에는 14,000명 규모의 추가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인공지능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공개적으로 붙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AI 덕분에 기업은 더 많이 벌고 고객은 더 싸고 빨리 받는데 정작 그 시스템을 떠받치던 사람들은 회의 한 통, 이메일 한 줄로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도대체 아마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AI는 정말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존이 어떻게 AI와 로봇을 도입해 세계 최강 기업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왜 대규모 해고 사태가 터졌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노동시장과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조부터 사람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물건 하나 딸깍 주문하면 다음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끝없는 진열대 대신 화면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대한 디지털 마트.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익숙한 총알 배송.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올라탄 클라우드, AWS. 이제는 생성형 AI, 챗봇, 추천 알고리즘까지. 아마존은 편리함과 혁신의 상징이자 전 세계 MBA 교과서에 등장하는 최고의 성공 모델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로봇과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도와준다. 실제로 아마존은 로봇 도입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업스케일링 2025라는 이름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직원들에게 머신러닝, 로봇 유지보수 등 새로운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2025년까지 전 세계 200만 명에게 무료 AI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AI Ready 프로그램도 발표했죠. 겉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인 선한 기업의 그림입니다. 로봇도 키우고 사람도 같이 키운다는 완벽한 스토리죠. 하지만 문제는 이 화려한 혁신의 이면에서 아마존은 동시에 사람을 대량으로 내보내는 첫 번째 AI 시대의 거대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완벽함이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들어가서 아마존의 구조를 조건 선택 결과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 박리담의 물류입니다. 얇은 이윤율, 엄청난 물량, 전 세계를 잇는 창고 배송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클라우드와 광고 비즈니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전쟁입니다. 조금만 비효율이 생겨도 이익이 확 줄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광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바꾸는데 매우 강한 유인을 갖게 됐습니다. 2012년 아마존은 창고 로봇 회사 키바 시스템즈 키베 약 7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게 아마존 자동화 역사에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이후 키바는 아마존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꾸고 주황색 작은 로봇 수천 대가 창고 바닥을 누비며 물건이 실린 선반을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쯤 20만 대 수준이던 로봇이 2025년에는 1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아마존 전체 직원 155만 명과 거의 맞먹는 규모에 도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생성형 AI가 합류했습니다. 콜센터용 서비스 아마존 커넥트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상담원에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추천해주는 AI 기능을 붙였습니다. AWS 위에서는 수백 개의 AI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고 아마존 Q 같은 생성형 AI 비서는 개발자, 분석가, 콜센터 직원의 업무 일부를 자동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CEO 앤디 제시는 내부 메모에서 생성형 AI는 향후 몇 년간 아마존의 기업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즉, 회사의 공식 전략 기조 자체가 AI 도입, 인력 축소, 재배치로 명확하게 설정된 겁니다. 이 선택들이 쌓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아마존 전체 직원은 2024년 기준 약 155만 명, 창고 배송에 투입되는 로봇은 100만 대 이상, 글로벌 배송의 약 75%에 자동화 시스템이 관여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창고 한 곳당 평균 직원 수는 지난 10여 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람이 하던 일 상당 부분으로 보조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때 과도하게 늘린 인력을 줄이고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이익률을 맞추려는 압박까지 겹치면서 2022만 2023년 2만 7천 명에 이어 2025년 1만 4천 명 규모의 대량 해고가 이어진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1만 4천 명 감축은 전체 직원의 1%가 채 안 되지만 백색 칼라, 즉 본사 사무직 인력의 약 4%를 한 번에 줄이는 수준입니다. 또 로이터 등은 내부적으로 최대 3만 명까지 자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검토됐다고 전하기도 했죠. 요약하면 태생적으로 효율에 목숨 거는 비즈니스 모델 위에 로봇 AI에 올인하는 전략 선택이 겹치고 팬데믹 이후 인원 조정과 투자자 압박이 결합되면서 AI 시대 첫 대형 구조조정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 정도 숫자는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 대신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미는 시애틀 본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마케팅 매니저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녀의 팀은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집콕 소비가 폭증하면서 새로운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쏟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부터 팀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마케터 도구로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가 반복되고 텍스트 이미지 초안은 내부 AI 툴이 먼저 뽑아주고 성과 분석 리포트 초안도 자동으로 작성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 편해진다고? 야근이 줄어들고 반복 작업을 AI에게 넘겨서 더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에이미는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이 보고서 솔직히 거의 AI가 다 쓴 거잖아. 팀 인원 이렇게 많은 게 맞나? 그리고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 메일이 하나 날아옵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되어 조직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에이미 팀에서만 5명이 나갔습니다. 팀장이 해준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나쁜 직원이라서가 아니야. 회사가 이제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과 AI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지. 실제로 이번 구조조정에서 잘려 나간 1만 4천 명은 대부분 본사 백색 칼라, HR, 마케팅, 관리, 일부 개발 직군에 집중됐습니다.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AI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에이미가 하던 업무는 AI에 더해 더 적은 사람의 조합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의 비용을 에이미와 동료들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미국 중부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작업자 카를로스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그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넓은 창고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선반에서 물건을 직접 찾아 포장 라인으로 가져다 놓는 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황색 로봇들이 바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선반이 로봇을 타고 카를로스 앞까지 다가옵니다. 카를로스는 서 있는 자리에서 쉴 새 없이 물건만 집어 스캔하면 됩니다. 더 편해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센터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계약직 연장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남은 사람들은
더 높은 생산성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외부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동화 창고에서는 로봇이 글로벌 배송의 70% 이상에 관여하고 있고 창고 한 곳당 평균 직원 수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100만 번째 로봇 도입을 기념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죠. 아마존은 로봇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체 직원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 센터에서, 내 동료들이, 내 옆자리에서 실제로 사람이 줄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은 로봇이 나를 당장 내일 자르진 않아도 앞으로 새로 뽑힐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AI 로봇 도입과 대량 해고는 단지 회사 안 인력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 대형 물류센터가 몰린 미국 중소도시들은 이미 사실상의 아마존 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수천 명, 직원 중 수백 명이 한 번에 잘려나가면 주변 식당, 카페, 부동산, 학원까지 도미노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백색 칼라 1만 4천 명 감축은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역 중산층 소비를 직격합니다. AI로 업무 효율이 올라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적은 사람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상위 소수의 AI 데이터 전문가, 로봇, 유지보수 시스템 엔지니어 등 고급 기술직은 몸값이 오르고 기존의 일반 사무직, 단순 관리직, 반복적인 백오피스 업무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마존 CEO 제시는 일부 직무는 줄어들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고된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로 실제로 옮겨갈 수 있느냐죠. 코딩 경험도 없고 영어도 모국어가 아니고 가족 생계를 당장 책임져야 하는 이들에게 AI 교육 프로그램 들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라는 말은 현실감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량 해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월스트리트는 종종 환호합니다. 비용 절감, 이익률 개선, AI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 실제로 아마존의 구조 조정과 AI 전환 계획이 알려진 뒤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잘라서 만든 이익이 결국 주주와 경영진,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분노가 커집니다. 이 불만은 빅테크 규제 주장, 로보스 AI세 도입 논의, 기본소득 UBI 같은 제안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작된 변화가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을 뒤흔드는 도미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만의 특수한 사례일까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생성형 AI 통합 전략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AI 때문에 사람이 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죠. 2025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약 6천 명을 추가로 감축했습니다. 논리는 아마존과 비슷합니다. AI 투자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인력 구조를 슬림하게 재편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중심이라 물류센터 노동자보다는 개발자, 기획자, 영업 등 지식 노동자 비중이 훨씬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비교 대상은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역시 계산대 자동화, 재고 관리 AI, 물류센터 로봇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마트는 점포 기반이라는 특성상 고객, 응대, 진열, 매장 운영 등 완전히 자동화되기 어려운 영역이 많아서 AI를 사람을 줄이는 도구라기보다 현장 직원 지원 도구로 강조하는 편입니다. 세 기업 모두 엄청난 규모, 글로벌 네트워크,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물류 배송 중심,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중심, 월마트는 오프라인 리테일 중심이죠.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입니다. AI와 자동화, 투자, 기존 인력, 구조 조정, 고임금 지식, 노동 일부와 저임금, 서비스 노동, 일부만 남기고 중간층 일자리가 깎여 나간다. 즉, 어느 나라, 어느 산업이냐보다 AI를 어떤 전략과 규칙 속에서 쓰느냐가 결과를 갈라놓는다는 걸 이 비교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이퀄 무조건 대량 실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내부에서도 이 흐름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말한 업스케일링 2025 AI Ready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운영, 로봇 유지보수, 머신러닝, 기초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과 함께 일하는 기술자 역할을 키우기 위해 메카트로닉스 로봇 정비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있죠. 또 아마존은 우리 로봇 프로젝트 덕분에 70만 명 이상이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고 홍보합니다. 분명 일부 직원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계급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해고된 사람은 이 사다리에 접근하기 어렵고 비정규직 파견직 물류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돌봄, 책임이 큰 노동자는 장시간의 재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만 더 강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AI와 로봇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도 분명 생깁니다. AI 모델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 로봇을 현장에 맞게 튜닝하는 기술자, 자동화 시스템이 놓치는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감독자. 문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숫자와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AI 한 시스템이 과거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고 해도 순수한 일자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재교육 전직에 필요한 시간, 비용, 생활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이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분간 알아서 버텨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겪는 이 변화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AI 시대의 첫 대형 노동시장 충격 테스트. 부분적인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퍼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제 아마존 사례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성공은 AI 시대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아마존처럼 잘 나가는 기업도 팬데믹 이후 한 번의 전략 수정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만 추구하는 AI 도입은 중간층 일자리를 가장 먼저 파괴한다. 정규직, 사무직, 창고 콜센터 등 괜찮은 월급에 반복적인 소위 중간층 직무가 AI와 자동화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셋째, AI가 만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회적 룰이 없으면 비용은 개인이, 이익은 자본이 가져간다. 재교육 실업 소득, 공백이라는 비용은 직원과 가족이 떠안고 주가 상승과 이익률 개선은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미국,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유통사, 쿠팡 같은 이커머스, 콜센터, 물류 택배, 심지어 사무직 공무직까지 AI 도입과 자동화 이야기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은 아마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 것인가? AI 도입을 사람을 줄이는 수단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먼저 설계할 것인지, 최소한 해고 전직 재교육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지, 규칙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건 정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갈 청년들,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AI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방향의 AI 시대를 만들 것인가? 안정에 머무를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공정한 룰을 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의 도구로 만드는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아마존의 대량 해고 사태와 AI 시대 노동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은 아마존의 이번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충분히 다른 선택도 가능했다고 보시는지, 한국 기업과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